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투자로 하는 사회적 책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혹은 기업의 ESG 리포트가 어떤 가이드라인 혹은 어떤 공고안을 가지고 작성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GRI 가이드라인이라든지 SASB, TCFD, 그리고 곧 나오게 될 ISSB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회계 기준처럼 정확하게 기준이 나와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저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혹은 ESG 리포트는 그런 게 없는 거죠. 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회계가 잘못된 거야, 혹은 이렇게 하면 분식회계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나 ESG 리포트에 대해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권고안이 존재하는 거지, 반드시 꼭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하는 부분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회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작성 원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이는 분식회계가 명확하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분식회계를 가지고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사례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그럼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나 ESG 리포트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이트워싱입니다. 화이트워싱이란 표현은 영화계에서 사용한다고 해요. 유색 인종인데 백인처럼 이렇게 캐스팅되는 경우를 화이트워싱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 단어를 왜 가져왔느냐 하면 그린워싱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이 그린워싱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이게 그린과 워싱이 합쳐진 것이 아니라 그린과 화이트워싱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린워싱이라는 의미는 기업이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친환경처럼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라고 해서 그린워싱이라고 이름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제 학부 때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부 때 CSR 관련된 동아리를 할 당시에 그린워싱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글을 팀원과 함께 작성했었던 경험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린워싱이란 단어가 매우 사회에서 흔하게 쓰인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단어였고 또 알고 있으니까 사회에서 그린워싱이란 표현들이 대해서 되게 잘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그린워싱이란 표현을 많이 쓰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그린워싱이란 표현을 좀 더 널리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워싱이란 걸 보면 기업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친환경적인 척 이제 기업을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프워치라는 곳에서 그린워싱에 대해서 매번 조사하고 또 그린워싱 기업들을 발표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발표가 되는 기업들에겐 일부러 이제 불명예를 주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그린워싱의 내용엔 어떤 것이 있냐면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되게 친환경적인 척 광고를 한다든지,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관련된 인증 마크를 획득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일부에서만 매우 친환경적인 척 하는데 전혀 이제 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땐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혹은 친환경적이다 라고 광고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진짜 그 기업이 친환경적이야 라고 다시 질문해 봐야 되고요. 그게 진짜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에는 이 그린워싱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ESG 워싱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ESG 워싱 자체도 이제 그린워싱과 마찬가지로 ESG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ESG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척 하고 이제 나타내고 광고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나 ESG 리포트에 대해서도 기업이 실제로 ESG에 대해서 관심은 없는데 되게 관심 있는 척하고 그런 보고서들을 되게 화려하게 꾸며서 이제 발간하는 경우들도 ESG 워싱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환경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친환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매번 탄소 배출권에서 탄소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배출권을 산다든지 혹은 산업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버린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ESG 워싱에 들어갈 것 같고요. 사회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성의 고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성의 임원이 많아 혹은 여성의 고용률이 되게 높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여성들이 회사 내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지켜봐야 되거든요. 여성을 뽑으라고 해서 뽑아놨더니 그 회사에서 주된 업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시키면서 그냥 여성만을 고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임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수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까지도 세밀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거버넌스 문제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ESG에 대해서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자산운용사 같은 데서도 혹은 금융기관에서도 ESG에 대한 요구치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ESG 워싱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에 대한 요구치가 한 번에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그렇게 한 번에 변화해서 사회 요구치를 따라가는 게 벅찰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빠르게 투자를 받고 싶어 하니까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명확한 것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ESG 워싱을 통해서 숨기고 가리는 것이 더 ESG와는 혹은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ESG 워싱을 어떻게 잡아낼래?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명확하게 잡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기업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기업이 ESG 워싱을 하고 있었구나 정도로 유추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는 환경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다는 뉴스를 확인한다든지 혹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는 여성에 대한 취업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세밀한 수치를 찾아봤을 때 혹은 회사 내에서 이제 여성의 인권 문제들이 뉴스로 나온다든지 하면 이 기업들이 ESG 워싱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루트로는 아직은 저도 정확하게 ESG 워싱을 잡아내기란 게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기업이 얼마나 ESG에 대해서 진심이냐 라는 질문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잡히는 부분이 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게 바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거든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 ESG 위원회나 혹은 뭐 CSR 관련해서 어떤 부서에서 그것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CSR 혹은 사회공헌을 담당했던 팀에서 주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나 ESG 리포트들을 발간했어요. 그러면 주로 이게 홍보팀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업이 어떤 착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주를 이뤘었다면, 최근에는 그런 홍보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전략팀에서 이런 우리 회사의 ESG 요소 혹은 CSR은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혹은 뭐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ESG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는지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안에서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면 충분히 찾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 역시도 이제 진짜 진심되게 기획실에서 혹은 전략팀에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전략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외부의 인사로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다소 힘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는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혹은 ESG 리포트를 보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